안녕하세요. 로봇캠퍼스 공재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1강으로 랩뷰를 사용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랩뷰 실행은요, 여기 아래에서 설치가 되어 있다면 랩뷰를 검색을 해 주시면요, 여기 ni 랩뷰 요 버전입니다. 2019 버전, 제 PC에는 2019 버전이 깔려 있는데요. 요걸 선택하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실행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 실행이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자, 요 화면에서 이제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랩뷰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랩뷰 프로그램 파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새 VI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VI는 Virtual Instrument라는 약자로 랩뷰 프로그램은 .vi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 두 개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너무 크네요. 잠시 좀 줄일게요.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두 개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열리게 되고요. 자, 요 회색 창으로 된 부분과 이렇게 흰색 창으로 된 두 개의 창이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나 첫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옆에 작은 창들이 뜰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창들은 닫아주시고 요 두 개만 열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이제 아무거나 관계없는데요. 요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한번 눌러 줘 보겠습니다. 컨트롤 T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과 이제 요 두 개의 창을 좌우로 정렬하는 요 기능이고요. 윈도우에서 좌우로 정렬 이걸 누르셔도 되고 사실 랩뷰를 사용하면 이렇게 정렬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컨트롤 T로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회색 화면의 창과 하얀색 화면의 창이 생기는데요. 요 회색 창을 우리가 프론트 패널이라고 얘기하고요. 흰색 창 요거를 우리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프론트 패널, 블록 다이어그램, 프론트 패널,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요 단어 정도는 한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프론트 패널 회색 화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프론트 패널이다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프론트 패널은 뭘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사용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사용자가 보이는 화면을 그려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화면을 그려주는 곳, 보이는 화면. 그리고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려진 화면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기능을 구현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프론트 패널은 사용자가 보여지는 화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UI입니다. UI, 유저 인터페이스. 요걸 그리는 화면이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를 그려주는 그런 창이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림 이제 화면을 그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그림판에서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파워포인트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해보신 분은 좀 빠르게 따라 하실 것 같은데요.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리나요? 당연히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프론트 패널에 그림을 그리는 건 프론트 패널에서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두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아이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숫자형, 숫자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형들이라고 기능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아이템들이 있고요. 불리언에 대한 기능들, 자, 문자열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뭐 배열, 리스트,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 기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컨트롤 이제 컨트롤 패널에 있는 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골라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골라서 넣어볼까요? 숫자형 컨트롤 뭐 이런 게 있네요. 제일 앞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우리가 그 화면에서 우리가 종종 보아왔던 숫자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넣어볼까요? 다음에 불리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확인 버튼, 확인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하면 이런 버튼들 보셨죠? 이런 버튼도 요 아이템에 있고요. 그리고 장식들도 우리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식들도 넣을 수 있고요. 넣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고르시고 마우스 좌클릭 그리고 놓고 싶은 곳에 놓고 그리고 잡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재밌는 거 찾으셨나요?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놓게 되면 요거와 관련된 기능이 연결되는 것들이 아이템들이 블록 다이어그램에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자, 숫자형은 여기 숫자형의 어떤 이제 아이템, 그리고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불리언의 아이템 이렇게 입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에 비해서 이제 기능들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능들도 사실은 아이템 형태로 다 제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 프론트 패널과 같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도 블록 다이어그램의 하얀색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은 뒤에 마우스 자 우클릭을 하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포르프라는 거 아직 안 배우셨죠? 네. 그 루프 구조 있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이제 산술 연산 함수들, 그리고 불리언 연산 함수들. 자, 여기서 뭐 제가 숫자형, 불리언형 여러 가지 자료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자료형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지금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숫자를 연산하는 연산도구, 불리언을 연산하는 연산도구, 문자열을 이제 취급하는 함수들, 그리고 다양한 뭐 웨이폼, 비교, 뭐 타이밍,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산에 필요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제 찾아서 골라서 넣는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마우스 좌클릭,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이름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컨트롤 팔레트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이제 함수 팔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위쪽에 보면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이제 화살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 좀 지울게요. 설명을 위해서 지우고요. 여기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고요. 이렇게 그 재활용 마크 같이 생긴 이런 화살표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정지 버튼 같은 것들 있고 뭐 일시 정지 이런 게 있는데 요것들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기 위한 이제 버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면 우리가 실행을 누르면
딱 한 번, 딱 한 번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연속 실행 버튼입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요. 우리가 그 반복물을 넣지 않아도 여러 번 반복해서 구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제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지하고 싶다 했을 때 요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그 순간 바로 강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시 정지 버튼입니다. 실행하고 있는데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잠시 일시 정지가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보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예, 순서 재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순서 재설정 버튼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랩뷰라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여러 가지 도형들,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그리게 되는데요. 요 도형들 뒤쪽으로 우리가 보이고 싶은 아이템들이 이렇게 숨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더 위에 표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신 분은 되게 쉽게 아실 건데요. 자, 요 경우에 요거를 맨 앞으로 이동 이렇게 바꿔 주시면요. 아까 전에 요게 요 도형 뒤에 숨어 쓰는데요. 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앞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랩뷰라는 프로그램이 그래픽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템들 간에 이렇게 감춰지고 보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순서 재설정이라는 게 중요한 도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움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가져왔을 때 그 함수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요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이제 입력과 출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랩뷰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사실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랩뷰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초보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